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세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AX의 대전환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내용을 오늘 한 30분 여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또 채팅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이제 질의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오늘 제가 이제 한 30여 분간 잠깐 얘기할 것은 첫 번째로는 제가 누군지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25년, 2026년 계속적으로 이 침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흐름별로 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 사고에서 중요한 요건들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 국가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국가로서는 우리 앞으로의 그 AI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어도 G3에 들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미래 인재에서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자격이 바로 CPPG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CPPG를 어떻게 하면 또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데스크에서 한 3년간 계속적으로 우리 CPPG나 그 아이스메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그 수강생들이 합격을 하시고 또 수기도 주시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또 친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 번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관점에서 지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AI 100이라고 하는 생존 전략 트렌드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5년은 정말이지 사고가 뭐 다사다난하게 났고, 마치 뭐 종합백과와 같은 그러한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그 알바몬 뭐 요런 게 이제 4월 달에도 있었었고, 또 이게 대표적이긴 합니다. 그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다.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그걸 무려 한 4년간 몰랐었고, 당연히 이 내용 관련해서 여러 SKT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휴대폰 바꿔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앞으로 뭐 어떻게 쓰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옮기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악성 코드, BPF-도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설치된 것들을 다른 회사들도 또 파악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도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예스24가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장 한 2주간 정도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고, 실제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요 백업을 했던 그러한 사례였었습니다. 뭐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안타까운 사항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카드 번호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그 CVC 값까지도 유출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좀 많은 그 걱정을 끼쳤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뭐 카드사, 방금 얘기했던 뭐 온라인 도서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자치
그 행정전자 서명도 사실 또 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배후에는 북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튼 우리 행정부도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넷마블 게임사라든지 그 다음에 KT는 실제로 이제 그 비용이 피해가 발생한 그 2억 넘는 돈이 실제 소액 결제가 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따릉이가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요게 누가 한 줄 아세요? 고등학생이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요거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사항이었고 실제로 진행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했대요. 고1이 요걸 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2026년 초에 개인정보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했었는데 내용은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매출액 그 유출이 일어나면 징벌적 가징금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예전에는 3%였습니다. 3%. 매출액의 3%였는데 이제는 매출액의 10%까지 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변했었고 뭐 CEO나 CPO에 대한 어떤 책임 자체를 이제 대폭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2027년 7월에는 우리 아이스메스 P가 의무화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이 사실 이제 법적으로 좀 변경이 됐던 사항들이었고요. 그 외에 또 많은 그 피해자들이 유출이 있었고 또 뭐 해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이죠. 최근 이제 6월 달에 우리 티빙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뭐 CI하고 DI 포함됐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CI가 뭔지 혹시 아세요? CI가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값입니다. CI는. 근데 그 CI 값이 틀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대미를 또 장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가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무려 6,246억 그러니까 6천억 넘는 가징금을 했고 얘네들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계속 소송도 하고 뭐 이럴 거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퇴사자가 중국인이었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이 중국인이 퇴사자가 그 인증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몰래 이제 어떻게 보면 빼돌려서 밖에서도 되나?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한 몇천 명, 한 3,320만 명의 우리나라 대부분 반 이상의 그 개인정보를 턴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자, 그리고 뭐 CU도 최근에 이제 뭐 택배 전산망 해킹 당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침해 사고는 피할 수 없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조금 짚고 넘어가면 결국은 이 SK텔레콤의 가징금은 1,34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42,000대 정도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사례라든지 웹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예스24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랜섬웨어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이제 안전하지 않다. 결국은 보안 취약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뭐 돈을 주고 백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요 예스24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SKT만 된 게 아니었죠. 아까처럼
그 KT라든지 U+도 이러한 사고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요건 또 조사를 하는 중에 실제 데이터를 없애버려 가지고 증거인멸까지 좀 했던 그런, 혹시나 또 U+나 KT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좀 이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좀 장식했던 우리 쿠팡, 역대 최대의 어떤 과징금, 6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죠. 사실은 이제 요게 또 장기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요게. 결국은 이제 퇴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정 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안에 대한, 또 개인정보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이 나날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접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면 AX 시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3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AI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또 AI 기반의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산업 공공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한테 이 대전에 대한 내용들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냐면, 그 AI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들한테 요 AX 전환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업무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들 중에서 우리 AX로 전환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료로 요 강의라든지 아니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걱정하시겠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밀어주고 AI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일까? AX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 지금까지 내가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업무 자체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텔러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 비서,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이 사실 대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 우리가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이 정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 요것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사람이 지켜내야 하는 AI에 대한 기술 역량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역량, 요게 이제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게 요즘에 이제 판단이고 또 대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교 기술 절취라든지 하이브리드 전이라든지 혹은 금전 해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주제들이 많이 뜨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어떤 진화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 2025년 역대 최대의 어떤 유출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026년도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어떤 이슈였냐? 이 엔터리픽의 그 미토스, 얘가 극강의 무기로 전략이 되었죠. 사실 이제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이 미토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중단하고 막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 글래스 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나오자마자 지금 여러분들 엔터리픽에서 뭐 쓰세요? 클로드 쓰시죠. 클로드 버전 쓰잖아요. 그 윗단계가 요 미토스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27년간, 인터넷 우리가 하는 게 한 27년간 되거든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얘가 다 잡았어요. 10,000개인가 20,000개인가를 다 찾았어요. 이 기간 동안. AI 지금 쓰는 그 내용의 그 상위 버전이죠, 미토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글래스 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요 참여 대상을 가지고 합류를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어놨는데 며칠 만에 막았죠. 6월 12일 날 차단했습니다. 요거 왜 차단했냐? 그게 아마 쇼핑몰 그 아마존에서 문제 있다 해가지고 미국만 하고 다른 나라는 다 잠궈 버렸습니다. 아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기술이 남에게 의존하면 차단돼 버리고 우리나라가 가지는 소버린 AI, 그러니까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AI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우리 AI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와중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AI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법을 AI 관련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 법은 EU가 가장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시행일을 2년 정도 바라봤고, 우리나라는 하자라고 한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시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1월 22일이었습니다. 요날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AI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내용, 그 다음에 뭐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 안전 신뢰 기반에 대한 내용, 이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무 내용들이 좀 들어갔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AX로 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인력들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470만 명 이상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안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역량의 성장에 따른 보안에 대한 인력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이제 내용들이고, 실제로 사이버 보안의 주요 직무로 좀 필요한 것들이 요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요즘 피지컬 AI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피지컬 AI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피지컬 AI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나 금융이나 에너지, 우주항공, 방산, 군수까지 다양하게 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직무들이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I가 발달하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격증입니다, 사실은. 왜? 똑같이 AI를 사용하고 똑같이 AI의 시대에 이렇게 발맞춰 나가는데 남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자격증밖에 없지 않을까.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자격증을 정보 보안 관련한 자격증을 보면 요 처리 기사라든지 보안 기사, 그다음에 뭐 시사라든지 시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CPPG라고 하는 개인정보 자격증으로는 좀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CPPG가 한 7.2%, 그 다음에 ISMS가 1.6%, 이런 식으로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따면 그래도 보안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요 보안 직무 같은 경우는 우리 소프트웨어 그 산업협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이 보안 전문가가 월 1,000만 원 이상, 감리나 이런 거는 1,100만 원 이상, 뭐 IT 컨설턴트는 1,000 정도의 이러한 정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임금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용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들도 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CPO라든지 CISO라든지처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같은 자격 요건에 요 ISMS 인증이라든지 PR라든지 아니면 CPP를 따면 요 PR 전문 인력으로 갈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요런 각각의 자격증을 따야 요런 앞으로 C레벨 우리가 갈 수 있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 C레벨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당연히 그 임무, 그 회사의 어떤 직무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 회사가 많은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고 성능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길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자, 요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자격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CPPG 어떻게 따냐?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CPPG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의 이해에 대한 거, 그 다음 제도 내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파기되는 요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관리하는 요건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이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러한 강의를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처음부터 뭐 개인정보 이해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에 대한 1조부터 각 10조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하게 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의만 한다고 해서 사실 이해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지라든지 아니면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제 해주고, 실제로 또 그 외에도 기출 문제를 한 800제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키즐렛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암기장처럼 하는 것들을 드리면 그것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우리 CPPG 관련해서 요 ISMS CPPG 관련한 내용을 한번 제가 그걸 안 준비를 안 했구나. 요거는 잠깐만요.
그렇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또 말씀을 요거 클릭하는 동안 들어가는 동안 잠깐 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해주는 그 내용이 이렇게 CPPG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요 내용이 뭔지 한번 딱 보면 숲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 하나의 화면들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요건들을 얘기하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정보 요건이 뭐가 중요한지와 각각의 요 하나의 그 15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부터 법과 시행령까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두음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색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 표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누르면 하나씩 보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프레지 화면이었고,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저희가 또 요 프레지로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자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태블릿 보는 거, 노트북 보는 건 너무 좀 불편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책도 만들어 드려서 그거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퀴즐렛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700제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각각의 퀴즐렛에 한 챕터당 한 20문제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고요. 또 퀴즐렛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암기장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꼭 퀴즈 풀듯이 보면서 낱말 카드로 외울 수 있던 것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CPPG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잠깐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전에 이제 그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을 좀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법이나 정책 변화가 시험에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뭐 강의 노트라든지 아니면 퀴즐렛이 우리 프레지 자체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시켜 드리면 여러분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되더라도 강의 내용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나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긴 하나, 제가 이제 경험한 우리 수강생분들이 초롱초롱하게 듣고 또 학습하시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또 녹화본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듣고 또 어디 가시거나 할 때도 듣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만약에 그 당일에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가 당연히 제공이 되죠. 아까 전에 몇 가지가 제공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퀴즐렛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인터넷에서는 보는 태블릿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PDF 자체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자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각도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한 700문제가 아니라 지금 좀 늘어서 800문제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00문제 해서 2회로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700문제 다 못 푸신 분들도 2회 200문제죠. 요것만 푸시고 도움이 됐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른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우리 솔데스크에서 직접 수강을 하시는 분들만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하고 또 녹화본을 또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6개월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전공자, 실제로 비전공자도 많으시고요. 또 물론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많으신 편이긴 하고요. 우리 수강생 합격 비율은 우리 한 3분의 1 정도는 당연히 이제 합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수강생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합격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합격률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방금 제가 제출한 요 문제를 얼마나 잘 푸셨냐, 또 학습을 하셨냐, 요거에 따라서 합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문제 다 풀고 학습을 잘 따라오면 100% 합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합격 못했다, 그럼 또 찾아오십시오. 제가 또 도움을 드리면 되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요 국비 지원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직자에 한해서 회사의 재직자에 한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9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좀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채팅 나온 게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자, 제가 네,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 시험 문제 경향 같은 것도 업데이트가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우리 수강생분들이 시험을 치고 많은 정보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참 신기한 것은 몇 가지 문제들은 전 시험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좀 나왔던 그런 사례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CPPG나 자격증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여정, 그 인생의 여정에 뭐 조그만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마치 조그만 날갯짓이 나한테 큰 영향이 미치듯이 어떻게 보면 이 뭐 CPPG라고 하는 이 자격증 자체가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의 어떤 날갯짓, 하나의 어떤 노력이 아마도 여러분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금의 노력으로 성취를 하고 또 다른 자격증을 따내고 또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많은 또 기회들을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전공자도, 예,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스메스 같은 경우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CPPG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학생들도 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 시험 비용이 제가 알기로 몇 프로, 10%인가 20%인가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많이 딸 수 있는 시험이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만약에 개인정보나 혹은 정보보호나 이런 거 모른다. 그냥 뭐 나는 잘 모르는데 하신 분도 실제로 땄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실제로 비전공자 분이신데 따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역을 훨씬 높인 거죠. 그런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IT 업종으로 방향성을 보고 자격증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직무 경험 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 경험이나 포트폴리오 만들면 좋을까?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강사로 있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식과 취업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문가로서 이 길을 이렇게 밟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SK 실더스 가고 싶고 혹은 뭐 정보보호 기업들 이렇게 가고 싶을 수 있는데 자격증을 땄으면 어쨌든 하나의 어떤 정보보호 기업이든 그 자격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기업을 무조건 가시라. 가서 실제 경험을 가지면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사에 비해 어떤 장점, 강점이 있냐요? 아마도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렸겠지만, 프레지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혹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하나씩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저희가 퀴즐렛 1000문제, 그 다음에 또 실제 실무 유사 문제 700문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비교의 우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비용적으로는 또 회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혹시나 또 이후에 또 우리 학원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학원에 연락 주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학원에서 저한테 또 연락 주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꼭 같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